속보. 프리한 배성재. K리그 첫 중계. 울산 대 강원 경기 마치고 헐레벌떡 생방 합류. 안녕하세요. 2021년 3월 1일 월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프리랜서 방송인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박중은의 비와 당신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프리한 배성재 K리그 첫 중계 울산 대 강원 경기 마치고 헐레벌떡 생방 합류였습니다. 어제까지가 SBS 직원이었고 오늘부터는 이제 프리랜서 방송인이 됐는데요. 저의 첫 일정은 베텐은 아니고 K리그 중계방송이었습니다. 이게 제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인데요. 오늘 또 비도 오고 그랬지만 3일절에 울산 대 강원의 1라운드 경기부터 시작해서 이번 시즌 내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K리그를 중계할 수 있게 돼서 참 기분이 좋고요. 네, 다른 시간들은 또 다른 것으로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해서 조금 흥분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경기 끝나고 시간 딱 맞춰서 기차 타고 이렇게 와서 베텐에 집 같은 베텐에 오게 되니까 또 행복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새 출발을 K리그와 또 베텐과 함께하게 돼서 기쁘고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와 당신 드렸는데 채팅창에 비만 당신이라고 차단을 해드리겠습니다. 프리를 해도 차단은 합니다. 9616님 오늘 울산 강원 직관하고 온 팥수입니다. 멀리서 본 성재형은 생각보단 안 뚠뚠했는데 코가 상상 이상으로 커서 코만 보였어요. 그나저나 박펠레도 이제 박뚠뚠이 됐네요. 펠뚠뚠 박펠레도 화면에 비쳤는데 상대적으로 상당히 말라 보여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튜버가 돼가지고 그냥 먹는 거를 그냥 대충대충 막 먹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제가 이제 고삐를 다시 죄니까 해설 퀄리티도 더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합니다. 7854님 오늘 베디가 중계한 경기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처음으로 K리그를 봤는데 아주 재밌었어요. 이동준 선수의 활약, 임채민 선수 퇴장 등 많은 일이 있었지만 베디와 박펠레님이 잡힌 게 가장 기억에 남네요. 첫날이다 보니까 중계석을 이렇게 좀 많이 잡던데 저도 많이 반성하게 됐습니다. 제가 봐도 곰 같더라고요. 좀 빼야 될 것 같고. 자, 아무튼 울산이 이번 시즌에 굉장히 강하고요. 강원도 아주 보강이 잘 됐는데 보강한 선수들이 아직 다 준비가 안 된 상태. 그리고 울산에겐 좀 천적처럼 약했었고 또 퇴장이 발생을 하면서 많이 밀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경기 내용은 이번 1라운드 중에 제일 재밌지 않았나. 다시 보기를 꼭 추천드리고요. 하이라이트로라도. 생각해보니까 2016년 3월에 베텐 처음 개국하던 날에도 제가 A매치 중계를 하고 헐레벌떡 양복 정장 입은 채로 달려와가지고 시간 딱 맞춰가지고 첫 방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이 크게 보면 시즌2 같이도 느껴지는데 오늘 또 이렇게 중계하고 바로 와서 했네요. 어떻게 또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은 잘못된 기운이 주변에 맴도는 남자 개그맨 정용국 씨와 역시 함께합니다. 인생이 잘못돼서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시간 막 나가는 요한 상담소 할 거고요. 여전히 불친절하게 상담해드리니까 강한 멘탈로 일침을 견딜 분들만 사연 보내주세요. 고민 사연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월요일 막 나가는 요한 상담소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베텐을 직접 보면서 참견하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에 들어오시거나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베텐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스앤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형들 피부 고민엔 브로앤팁스에서 남성 화장품 세트, 남성 화장품 브랜드 브로에서 브로 포맨시카 올인원을 드리니까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배성재 텐은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담치킨, 반올림 피자샵, 차돌박이 전문점 이차돌, 유한양행 지르텍, 돕는 사람들, 별이 5개 장수돌 침대, 족발 야시장, 이브자리, 안심 샤워기 아이수, 자코모,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엘리하이, 벤트 플라겔 태극제약,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과 함께합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8929님 1월 초 자격증 강의를 60만 원어치 결제했는데 강의 10분의 1도 안 듣고 시험 취소했습니다. 오늘은 150만 원 주고 PT 등록했습니다. 다음 달엔 뭘 등록하죠? 라고 하셨습니다. PT 좀 세게 지르셨는데 이거 보통은 PT는 한 3분의 1 건지면 많이 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소액으로 자주 결제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돈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채팅창도 돈이 썩어나네라고 하신 분 있고 돈 많네 기부천사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자랑하려는 게 아닐까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4910님 이제 패딩을 슬슬 옷장에 넣어도 될까요? 괜히 고민되네요. 저 어제도 패딩 입고 산책했는데요. 살짝 센치해져가지고 마지막으로 한번 회사에 들어와 봤습니다. 출입증이 되나 안 되나. 근데 보니까 오늘도 되더라고요. 아직 이게 남은 것 같습니다. 유통기한이. 4642님 요즘 퇴근 후 음식으로 허무함을 채웠더니 결국 탈이 났네요. 이제는 음식을 조심히 적당히 먹어야겠습니다. 입이 심심한 건 어쩌면 좋을까요? 칼로리가 완전 낮은 어떤 걸로 좀 자주 드시는 거 어떨까요? 제가 예전에 다이어트 하던 시절에는 그 콜라비라는 거를 좀 와작와작 식어 먹었는데 씹는 맛 정도로만으로도 좀 만족이 되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안 합니다. 옛날 얘기. 장별님 3일 연휴 내내 출근했어요. 피곤해 다크서클이 바닥을 찍고 있네요. 피곤해도 배성재님 방송 듣고 자려고 보라 켜놓습니다. 보고 계시군요.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지금 근데 다크서클이 장난 아니에요. 오늘 6시에 일어나가지고 목소리가 좀 가라앉아 있고 쉬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장우진님 내일 중학교 들어가는 아들의 첫 등교일입니다. 아들도 긴장되고 설레는지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네요. 새로운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고 부담 갖지 말라고 첫 등교 잘하라고 전해주고 싶어요. 내일이 3월 2일 개학 입학 이런 날이군요. 축하드립니다. 4180님 오늘 중계 정말 잘 봤습니다. 경기 후에 박펠레와 사진도 같이 찍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제 일행 외에는 거의 초중고 남학생들이 배성재 씨 보러 왔더군요. 라디오 열심히 듣는 것 같던데 베텐 뉴스들에게 둘러싸인 모습을 실제로 보니 기분이 묘했어요 라고 하면서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중계석으로 베텐 뉴스들이 잔뜩 와가지고 정말 조그만 꼬마 친구들이 베텐 들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채팅창에 잘못된 녀석들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자 코로나 때문에 또 기차 때문에 많이 이렇게 접촉을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는 드릴 테니 상담 중에 겪게 될 마음의 상처는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막말과 센말이 오가는 아주 독한 상담소 정용국의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스케줄도 없고 곱창집도 쉬는 날이라 빗소리 들으면서 6시간을 멍 때리다 달려온 분입니다. 잘못된 인생을 걷고 있는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 어서 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월 첫 일을 저와 함께하네요. 모두 잘못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네. 오늘처럼 휴일인 날 곱창집 문도 안 열고 네. 베텐 할 때까지 하루 종일 뭐 하다가 오세요? 오늘은 땡튜브를 찍고 왔습니다. 또 스케줄을 만들으셨구나. 네, 증문즉서를 찍고 먹방을 찍고 이렇게 하고 왔죠. 참 아무도 안 봐요. 나만 보나 봐. 네, 그런 것 잘못된 같습니다. 3월 시작. 네, 그렇죠. 아니 원래는 월요일에 뭐 하세요? 원래 월요일에 그걸 찍어요. 찍어요? 그거를 찍고 편집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제 월요일이 3월 1일이면서 연휴가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장사를 했으면 손님이 많았을 텐데 그래서 제가 가게에 3시부터 8시 반까지 있다 왔거든요. 한 팀 왔다 갔어요. 문을 여셨군요 오늘은. 아니 거기서 촬영을 한 거예요. 촬영을 했는데 누가 들어오나 한번 봤다. 네, 봤는데 이제 한 팀 왔다 갔더라고. 그래서 열었으면 완전 잘못됐겠구나. 위로를 하고 왔습니다. 예. 그렇죠. 오늘 비가 좀 오고 아까는 약간 눈처럼도 바뀌더라고요. 뭐 재수없게 눈이 오더라고요. 왜 재수없어요? 군대 갔다 왔다고? 옛날에는 눈을 많이 안 싫어했는데 이게 이제 저희는 배달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배달이 안 돼요. 눈이 오면 노면이 얼어가지고 기사님들이 못 달리잖아요.
짜증이 같이 나. 그래서 하늘 보면서 막 욕해요. 아, 재수없게. 보통 눈 오면 네. 그래도 방송용으로 약간 순화해서 아니요. 하얀 쓰레기가 내리네요. 군대에서 눈 치웠던 생각이 나서 네. 별로네요. 뭐 이랬는데 네. 재수없게 네. 이렇게 약간 저는 그냥 직원이 사장님 눈 와요. 그럼 재수없게 또 눈이 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강원도에 지금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난리 났대요. 그래요? 피해 없기 바랍니다, 진짜. 네. 자, 제가 오늘 첫날입니다. 예, 산전수전 다 겪은 프리랜서 선배로서 조언 네. 한마디 해주신다면 입장 차이가 좀 달라서 조언을 하긴 좀 그렇고요. 뭐가 달라요? 저는 쫓겨난 거고요. 여기는 자기 말로 나온 거니까. 우차사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가 그때 막 개그맨들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프로그램 연장하면 안 되냐. 예. 근데 SBS도 기업이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는데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멸됐죠. 땅에 뿌린 물이 마르듯이 소멸이 됐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땡스타그램 잘 안 보는데 형제 씨가 어제 딱 봤는데 이렇게 그 SBS 복도를 배경으로 해서 예. 떠나는 모습이 딱 있는데 나 약간 좀 인상적이었어. 되게 잘 돼서 나가는 이런 느낌 있죠.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냥 제 건틀렛 챙겨갖고 나간 거예요. 근데 그게 느낌이 좀 있었어요. 내가 이제 딱 봤을 때, 이건 약간 좀 뭔가 좀 짠한 이런 게 아니라, 되게 멋있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 저는 그런 마음이 전혀 아니었고요. 우차산 없어질 때 개그맨끼리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 무슨 경주 수학여행처럼 이렇게 찍었거든요. 되게 없어 보였어요. 예. 느낌이 좀 괜찮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도 굉장히 좀 제가 태어나서 15년 동안 소속된 어떤 곳이 가족 외에는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상한 느낌이더라고요. 지금 목이 맨 게 아니라 목이 그냥 그냥 가라앉은 거죠. 예. 목이 쉰 거고요. 저는 우차사 1회 때부터 마지막 회까지 했는데 잘못했잖아요. 이 입장 차이가 있어서 조언을 하기가 굉장히 애매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신분증 다음 컷으로 그 서 있는 모습이 나오니까 다들 한 명이 들어와서 두 명이 나간다고. 약간 부하하게 나오긴 했어요. 예.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용국 씨 앞으로 문자가 왔는데 9736님 네. 학원을 다니는 고1입니다. 오늘 학원쌤이 저한테 뭘 보고 있냐고 물어봐서 용국 스님 사진을 보여줬더니 유명한 개그맨이라고 하셨는데 이분 배텐 넣은 거 확실하죠? 이분은 이제 2010년도까지 TV를 보시고 그 이후로 안 보신 분이에요. 10년을 쉰 분. 네, 멈춰 있는 분이죠. 예. 잘못 알고 계신 거죠. 배텐 넣을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예. 그거 아니면 잘못되신 분들 중에. 리스펙 차원에서 유명한 개그맨이라고 해준 분이고. 요즘은 그 곱창집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누구야?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아하. 네. 공민렬님 음악 검색하다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용국 형님 2005년에 앨범 발매를 하셨더군요. 예? 노래는 아니고 그냥 멘트로 트랙이 설정돼 있는 건데 형님의 개그가 그리워서 다 들어봤습니다. 우차싸 멘트링. 멘트링 보니까 이제 음악이 없이 그렇죠. 개그맨들의 유행어 같은 걸로 네. 예 그런 걸로 전화벨 소리를 만든 것 같아요. 네, 내 스타일이야 이런 거 해놨는데 검색이 2005년 12월 26일 발라드로 되어 있네요. 이거 왜 발라드로 돼 있어? 왜 발라드지?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 이제 방송에서 못했던 약간 수위 높은 거를 만들어서 내 스타일이야 이걸로 이제 컬러링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제가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사무실에서 그거는 네 돈으로 해라. 그래서 제가 제 돈으로 사비를 털어서 그 녹음실을 잡고 제가 대본을 쓰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녹음을 하고 70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잘못된 입금. 예. 장르도 잘못됐네. 다 잘못됐죠. 발라드. 뭐. 발라드가 뭐야 이게. 그렇다는 거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아있는지 몰랐네요. 야 장르가 빵 터지네요. 발라드. 내 스타일이야. 그래요. 잘못된 수입. 네. 예. 자,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이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 접수를 하는데요. 고민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올려주세요. 자, 먼저 1일 1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갑니다. 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익명 박님입니다. 남자분입니다. 남이춘이랑 동갑인 중년 노총각입니다. 네. 2년 만에 소개팅을 하게 됐는데 만나자마자 바로 술 마시러 가자고 하면 실례일까요? 강남 쪽에서 퇴근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초면에 곱창집에 가자고 하면 거기서 마지막 날이 될까요? 남녀가 함께 가서 배성재 세트 시키면 양이 너무 많겠죠? 87년생. 네. 35이죠? 네. 저는 34.
서른넷? 다섯인가? 아, 다섯이구나. 35이죠. 예. 예. 왜냐면 윤태진 씨랑 저랑 딱 10년 차이가 나니까. 예. 그렇죠. 정확히 알 수가 있죠. 그렇군요. 네, 이제 보통 사연을 보내주실 때 첫 문장이 남이춘이랑 동갑인 중년 노총각입니다. 라고 시작해서 맨 끝에 배성재 세트 시키면 양이 많겠죠. 인생이 배텐러인 사람입니다. 인생이 잘못된 분. 굉장히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예. 문장이 시작부터 끝까지가 전부 배텐 이야기예요. 예. 이게 완전 잘못된 거거든요. 곱창집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이게 그 새로운 여자분을 만나서 뭐 자리가 마련되고 음식을 먹으러 간다는 이런 얘기를 배텐을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건 만나서부터 끝까지 배텐 얘기는 무조건 한다. 예. 그렇죠. 만물 배텐설로. 그러니까 그 여자분도 배텐하면 굉장히 공감대가 잘 생길 수가 있는데 만약에 모르신다. 그러면 본인은 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저 남이춘이랑 동갑이에요. 남이춘이 누군가요? 아니 그게 있잖아요. 배텐하라고요. 곱창 뭔데? 이게 되면 이제 서로 갈 길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잘못됐죠. 완성형 배텐러. 네.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진짜 저도 예. 약간 좀 안타까웠어요. 제가 보기엔 요일 하나 정도 제일 좋아하는 요일 같은 거 그냥 들으시길 추천드리고. 보통 이런 분들은 수요일에 접수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 이렇게 지금 일단 시작을 하시고 싶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연은즉슨 그 여자분한테 자기가 베텐에 이만큼 알고 있다는 걸 좀 가르쳐 주려는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 뭔가가 좀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 강남 쪽 부근에서 만나서 뭐 음식을 먹으러 간다, 곱창을 먹으러 간다. 전혀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일단 2년 만에 한 소개팅인데 굉장히 나름 준비를 많이 했을 텐데 본인의 히든 카드는 베텐이었다. 그렇군요. 중력가 속도님이 용곱창 가려고 소개팅하는 거 아니냐 하신 분도 있는데 그래요? 뭐 그것도 가능한 분이긴 한데 네. 아니 먹는 거를 싫어하는 여성분들은 없는데 곱창 싫어하는 분들도 많지 않을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다 좋은데 2분만 잘못됐네요. 가장 핵심 포인트 2분이 잘못됐어요. 네. 딴 건 다 괜찮고 네. 메뉴 선정도 잘하셨고 네. 다 좋은데 그분도 죄가 없는데 네. 이분이 잘못됐다. 술 마시러 가자고 하면 실례일까요? 아니면 본인 자체가 실례일까요? 왜냐하면 예. 지금 아직 얘기를 안 나눠보셨고 사진으로만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의 어떤 그 사상이나 이런 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분명히 시작할 때부터 배성재 씨 아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라디오 듣나요? 네, 이렇게 시작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같은 완성형 배텐러여도 같은 얘기, 같은 메뉴, 같은 상황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다고 해도 예. 사람이 다르면 괜찮을 수 있어요. 야, 이분은 진짜 제가 이제 많은 베테너들을 만나봤지만 이렇게 중독형인 이런 분들은 굉장히 처음인 것 같고 그 이틀 전에 가게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남녀 커플이었습니다. 근데 계속 저를 보고 웃어요. 그래서 남자분이 딱 보더니 팬입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테너세요? 그러니까 예, 베테너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있는 여자분이 있길래 베테너를 제가 가게에서 많이 봤는데 거기 여자친구분이 없던데.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딱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여자친구 아니에요. 난 이게 너무 웃겼어. 그걸 바로 얘기한 거죠. 네, 다이렉트로 바로. 예. 남자분에게 1%의 가능성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여자친구 아니에요. 이게 너무 웃겼어. 그래서 베테너구나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모이는 곳인데 소개팅도 여기서 하면 무조건 잘못될 수 있다. 그게 베텐러죠. 그게 베텐러입니다. 난 그게 너무 웃겼어요. 예. 사연 자체가. 아니에요. 예. 남자친구 아니에요. 예. 네. 채팅창에 이건 용국이 형이 잘못했네라고 그렇습니다.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너무 그 커플이랑 오시는 분이 진짜 베테너가 없는데 그렇게 딱 앉아 계시길래 당연히 연인인 줄 알았죠. 나는. 채팅창에 겁났는데 갑자기 소화가 된다고. 예, 베비스콘. 갑자기 편안하다고. 네. 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네. 자, 엔플레잉의 옥탑방. 이분께 연애학 개론을 해야죠. 자, 익명방님께 연애학 개론. 소개팅을 하셔서 베테너로 시작해서 용곱창에서 끝나시는 건 안 봐도 뻔하듯이 결국 혼자 남습니다. 그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예, 괜히 들려드렸네. 자, 옥탑방 엔플라잉의 노래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와 함께 고민 상담을 해드리는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하고 있습니다. 자, 고민을 해결해드린 뒤에는 정용국 씨가 고민자 정신 차리고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강한 일침을 쏴드립니다. 네. 자, 먼저 0959님 거 남자분입니다. 10년 넘게 맥주파였는데 최근에 와인에 빠졌습니다. 이 대신 잇몸이라더니 술을 끊을 순 없을까요? 와인으로 바꾸고 돈이 더 들고 있어요.
듣자마자 끊을 수 있는 촌철살인 한마디 기다릴게요. 오. 라고 하시면서 본인이 지금 드시기 직전인지 뭐 하여튼 저장한 건지 와인 사진을 잔뜩 찍어서 보내셨어요. 이거 아직 안 뜯은 거네요? 예. 오. 이분은 아주 계획적으로 여러 병을 사놓고 저장해 놓은 다음에 드시는 분이네. 근데 이런 사진을 올려주셨고 술을 끊을 수는 없을까요라는 말이 좀 앞뒤 말이 안 맞네요. 그러니까요. 술을 끊을 생각이 없네요 일단. 그렇잖아요. 이미 지금 몇 병이야 이게? 그 11병인데 예. 종류별로. 오. 이것만 해도 몇 달 마시겠네요. 느낌은 왠지 혼자 마실 것 같습니다. 잘못돼 있죠. 그리고 와인은 이제 보통 약간 그 커플이 마셔야 제맛인데. 그렇죠. 얘기도 좀 하면서 예. 운치도 보면서 근데 혼자 앉아서 벽을 보면서 마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잘못된 거고 예, 예. 예. 맥주파였는데 와인에 빠져서 돈이 더 많이 든다. 그러면 일단 저는 이런 분들한테 술을 끊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어차피 이제 봤을 때 친구분은 좀 없는 것 같고 이게 유일한 취미인 것 같기 때문에 돈을 더 벌어서 이거를 그냥 유지하시는 게 낫지 술을 더 많이 드세요 어차피. 저는 절대 끊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행복한 사진들을 올려놨는데 잘 나온 사진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술 먹는 게 낙인데 네네. 예, 이분들은 이런 건 절대 못 끊어요. 제가 어떤 말을 한들 절대 끊지 못하죠. 그렇군요. 나중에 더 고급 술로 갈아타죠. 아하. 이제 위스키로 바꿨습니다. 어허. 뭐 이렇게. 그러네요. 네, 단칸방에 살아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여가 생활을 즐기는데 굉장히 큰 부분이고 소중한 만큼 거기에 돈 쓰는 건 아까워지 마시는 게 낫지 않나. 네. 채팅창도 나중에 입원하면 끊는다라고 하신 분 있는데 좀 가혹한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네. 뭐 남들이 끊으라고 끊겠습니까? 본인이 뭐 스스로 그렇죠. 인셉션이 돼야 되는 거고. 그걸 끊을 만한 계기가 없잖아요. 계기가 없고 지금 뭐 그런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을 해드린들 이렇게 행복한 사진에서 본인은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다는 얘기죠. 사진도 아주 예쁘게 찍으신 거 보니까 그러니까요. 자랑하기 딱 좋게 찍으셨어요. 네. 네, 와인이 사실 그 근사하잖아요. 멋있어요. 예. 바닥에 시커먼 거 보니까 뭐 방바닥인가요? 약간 거기 찍으신 것 같아요. 아일랜드 식탁 아닐까요? 뭐지? 근데 왜 방바닥에 놓고 찍으셨지 진짜? 그러니까요. 앞에 케이크도 있는 것 같고 갖출 건 다 갖춰 있습니다. 치즈케이크. 네, 앞에 사람이 없는 것뿐이죠. 혼자 있는 거죠. 사람이 없으니까 저희에게 자랑하려고 보내신 거죠. 그런 것도 있다. 예. 자랑하려고. 단칸방에 살지만 와인 마셔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 어쨌든 정용국 씨 조언대로 와인 푸어가 되지 말고 그렇죠. 차라리 수입을 어떻게든 늘려서 그렇죠. 이것에 어울리게 사시고 술을 끊는 판단은 본인이 하셔라. 네. 예. 나중에 어차피 술을 먹다가 돈이 없으면 이제 빈병을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아니니까 뭐 그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한다 그래도 끊겠습니까? 그냥 이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일해서 같이 누리면 된다. 이런 거죠. 예. 네.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특별한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그냥 뭐 이렇게 살다 죽는 거죠. 뭐. 마음껏 누리세요. 하고 이렇게 싶으면 계속 해야지. 사신 이렇게 계속 사세요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네요. 그것도 이상하죠. 이렇게 살다 죽으라는 것도 너무 이상하고. 네. 둘 다 정용국 씨 개인 의견입니다. 그렇죠. 예. 자 이번엔 6640님 여자분입니다.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남자친구가 자꾸 퇴근 후에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해요. 네. 어떻게 해야 되죠? 남친이랑 만나야 되는데 자꾸 밥을 먹어서 고민입니다. 이 앞에 남사친인가요? 남자친구. 남자친구랑 퇴근 후에 밥을 먹는데 남친이랑 만나야 하는데 밥을 먹는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서 앞에 남사친이랑 같이 회사 끝나고 밥을 먹는데 밥을 먹고 가니까 뒤에 만나는 남자친구랑 밥을 먹을 때 또 못 먹는다. 이 얘기 아닌가요? 아닌데. 아니에요? 예. 남친이 자꾸 퇴근 후에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하는데 네. 이 남친을 계속 만나야 되는데 자꾸 네. 밥을 먹어서 내가 살이 쪄서 문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오. 남친이 둘이 있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예. 그렇죠. 둘이 있는 얘기를 하시진 않았겠죠. 밥을 2번 먹는 건 아니에요. 자꾸 늦게 먹어서 야식처럼 되니까 문제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늦게 먹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먹고 이제 바로 자니까 문제죠. 그게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게 다 틀리다 보니까 먹는 시간이 다 다를 수 있죠. 근데 이제 누가 더 빨리 눕느냐, 누가 더 숙면을 빨리 취하느냐가 이제 살찌는 원인이 되는 거죠. 네네. 책임을 약간 남자 쪽으로 돌리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이어트가 이제 슬슬 실패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네. 남자친구가 내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보통 실패해서 가장 먼저 하는 얘기는 내가 자꾸 먹이잖아.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남자들은 이런 이유를 모르겠지만 이거를 이제 많이 싫어하지 않는 걸 보니까 남자친구가 먹고 싶거나 돈을 내는 것도 많이 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이어트는 그냥 어차피
계획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안 해왔고 그럼 앞으로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채팅창에 스브스 첩자님 솔직히 웃으면서 먹으러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좋아요. 야식이 네. 맛있죠. 그 나오고 끝나면서 나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이 집 맛있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메뉴는 내가 고르고. 네, 그러니까요.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리고 이제 뒤돌아섰을 때 너 때문에 다이어트 못 하잖아. 나 이제 안 먹어.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네. 많이 하는 말입니다. 예. 레퍼토리가 다 비슷비슷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의 레퍼토리가. 이별 다이어트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이별 다이어트 가능한가요? 이별 다이어트는 이미 하게 되는 순간 많이 늦었어요. 왜요? 자기가 이제 보통 이런 쪽으로 해서 이별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자기가 떠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기가 찾다기보다도. 예.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할 바에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게 지금은 약간 좋을 수 있는데 너무 나중 일이라 그 이별 다이어트는 뭐 앞으로 뭐 생길지 안 생길지 언제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 현재 상황을 즐겨라. 그리고 나는 잘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다이어트를 제대로 성공한 적은 없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지 난 다이어트 할 거야. 앞으로 안 먹어.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이제 못 지킬 약속을 앞으로 자꾸 내세워놓고 지키려고 하면 더 본인만 힘들어지는 거죠. 모든 게 먹는 걸로 귀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죠. 웬만한 것들은 먹는 걸로 승화시키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도 먹고 네. 기분 좋아도 먹고 네. 예. 배고프면 당연히 허전해도 먹고 네. 뭐 이런 거고 네. 배텐 끝나면 먹고 예. 근데 어차피 이거는 식욕은 어쩔 수가 없는 거라서 이왕이면 좀 더 맛있고 그렇죠. 좀 더 좋은 데서 기분 좋게 먹으면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먹으면 잠은 왜 이렇게 잘 오는지 모르겠는데 계산도 남친이 해줘. 그럼 다이어트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 너무 좋은 겁니다. 비보이 쿠마님 연애는 야식 이별은 폭식. 이별한 다음에 또 많이 먹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이 먹는 예.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도 많이 먹었는데 나 이별했으니까 더 많이 먹어야지 하고 더 많이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그렇죠. 네. 명분을 내가 어디다가 쌌느냐. 그런 느낌이 있고 이제 뭐 저는 뭐 어차피 다이어트를 지금까지 안 해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 하면 된다. 이런 느낌인 거죠. 예. 네. 자 6640님께 용국이의 일침. 자꾸 이렇게 밥을 안 먹으면 남친만 말라갑니다. 잘못돼요. 힘들죠. 계산하고 여자친구 다 먹고 난 이제 가고 네. 다이어트 해야 돼. 안 좋습니다. 네, 자 러블리즈의 와우 듣고 돌아옵니다. 해성재 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생방송이고요. 정용국 씨와 함께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잘못된 분들의 사연 한번 보겠습니다. 김인선님 여자분인데요. 제가 좀 쫌생이 같고 친구가 장난으로 한 말도 기억하는 꽁한 성격인데요. 쿨한 성격이 되고 싶어요. 쿨한 성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네, 성격 자체를 바꾼다. 일단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안 바뀐다. 절대 안 바뀌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머리 감은 진성은 거두는 게 아니다.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항상 본성을 가지고 있다. 예, 이게 친구가 장난으로 한 말도 꿍한 성격이다. 예.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앞에서는 되게 대범한 척하는데 소심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 경험담으로 비춰봤을 때 쿨한 성격이 되려면 본인한테 남들이 하는 이 쓴말들 이거를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다 내려놓습니다. 오히려. 네.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밥을 먹는데 밥을 이렇게 지저분하게 먹냐? 누가 했다고 쳐봐요. 예. 그러면 네가 뭔데 나를 평가해? 누굴 또 먹어요? 밥을 이렇게 지저분하게 먹어. 이거를 한 3-4번 정도 듣잖아요. 예. 그러면 욕한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이상하게 먹나?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차사에 있을 때 야, 너 진짜 일 안 풀린다. 넌 잘 풀리냐? 그러다가 이 일을 다 하다 보면 난 계속 안 풀리네.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독이 되는 얘기들을 계속 듣다 보면 그거를 이제 인정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럼 그 친구가 아무리 세게 던진 말이라도 농담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말을 안 들어보셨기 때문에 이게 약간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왜냐면 지금까지 만났던 친구들은 나한테 이런 얘기를 못 했는데 왜 쟤 나한테 속이 좁다고 얘기를 하지? 함부로. 네, 자기도 속 좁으면서 근데 또 누가 속이 좁아. 내가 좁나? 이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 단계를 넘어가면 좁아 그냥 걱정하지 마. 이렇게 넘어가요. 그런 거죠. 굉장히 묘하지만 설득력 있네요. 그러니까 저처럼 다 내려놓고 이제 바닥으로 짓눌러지면 이게 누적 포인트. 네, 예. 그런 거죠. 저도 그 채팅창에서 그냥 정상적으로 쭉 이제 뭐 행복한 아침 하던 시절에 예. 문자나 뭐 이런데 그냥 있다가 어떤 분이 한 분이 살쪘어요라고 오면은 처음에 뭐야? 그래?
약간 상처가 되는데 표정 근데 리얼한데 지금? 채팅창은 네. 저희 베텐 채팅창 그냥 허구한 날 쓰기 때문에 네. 그냥 인정하고 그렇죠. 쿨하게 받아들이고 근데 성태 씨 얘기처럼 전혀 상처가 되지 않아요. 초반에는 그걸 아마 인정하기 싫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무조건. 왜 나한테 그러지? 근데 나중에 봤더니 아 그래 뭐 인정하자.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성격이 남들이 봤을 때는 쿨한 성격이네. 아 넘어가네. 그렇죠.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 네. 어쩌다 한마디 하는 것이 오히려 꽂힐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의견이 있네.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네. 남들이 아직까지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들을 다 하진 않거든요. 근데 누군가 얘기했을 때는 말이 헛나갈 수도 있는 거지만 맞는 말일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을 약간 더 여러 번 듣기 전에 먼저 본인이 캐치를 하시면 약간 쿨한 성격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아하. 너 이렇게 돈을 안 쓰냐? 그렇죠.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진짜 안 쓰거든. 예. 누가 먼저 얘기한 거야. 그러면 지는 쓰나? 이러다가 나중에 아 나 진짜 돈을 안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채팅창은 어떻게 보면 증거가 남기 때문에 네. 제가 뭐 잘못되거나 이랬을 때 이제 이분들 든든한 노후 연금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더 하셔도 돼요. 더 하자 상관없고 이미 뭐 저희는 뭐 특히 성재 씨도 마찬가지지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절대 뭐 흔들리지 않아요. 예. 웬만하면 타격감이 없기 때문에. 네. 예. 그렇죠. 자, 그러면 김인선님께 용국이의 일침.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찾아보면 본인의 잘못된 점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거를 그냥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쿨한 성격으로 가는 거지. 네. 그렇죠. 아주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4890님 남자분입니다. 저는 방에 쓰레기가 있으면 바로바로 버리는 편인데 룸메는 쓰레기를 모았다가 버리는 편이에요. 바로바로 버리는 게 어떠냐고 물으니까 너무 귀찮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쓰레기 모아놨다가 벌레가 생길 수도 있는 건데 룸메가 쓰레기를 바로바로 버릴 수 있게 할 방법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같이 살면 충분히 부딪힐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 겔 버리라고 하신 분 있고. 이제 그 방값을 n분의 1 하다 보니까 못 버리죠. 그렇죠. 예. 서로 못 버리는 거고 저는 이 사연자랑 좀 다릅니다. 똑같이 룸메처럼 보통 근데 쓰레기를 다 모아놨다 버리지 않나요? 아니 보통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재활용 수거하고 그러면 네. 그거는 모아서 내야 되지만 네. 보통 일반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봉지가 꽉 차거나 뭐 이러면 그냥 바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분은 쓰레기가 뭐 하나 생기면 버리고 하나 생기면 버리고 이러는데 룸메는 좀 모았다. 저 이렇게 생각한 줄 알았거든요. 저 예전에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쓰레기 모아놓고 이러면 특히 여름에 막 냄새 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건 바로 버려요. 네, 바로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혼자 나도 귀찮아서 안 할 수 있다 보니까 머리를 쓴 게 뭐냐면 차라리 쓰레기통 작은 거를 사자. 아하. 저건 빨리 차니까. 나중에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거기에 막 쑤셔 넣어. 더 이상 안 들어갔는데 막 쑤셔넣어요 그거를. 터지고. 옆에 막 갈라지고 플라스틱 막 튀어나가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습관을 안 바뀌더라고요. 이게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이 다른데 이게 되겠습니까? 벌레 나오면 이 친구랑 잡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예. 예. 만약에 음식물 쓰레기라면 음식물 쓰레기는 예. 약간 그 친구 쪽으로 치우쳐놔야 돼요. 예. 냄새에 약한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러니까 냄새를 잘 못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살짝 그 위에 열어놓으면 돼요. 뚜껑 열어놔라? 네, 뚜껑 열어놓고 요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보일러 떼는 집이 많잖아요. 그쪽으로 해갖고 친구 쪽으로 살짝 밀어넣으면 이거 버려야겠다. 야. 거봐 빨리빨리 버려야 된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아직 못 느끼고 있는 걸 본인이 먼저 느꼈기 때문에 똑같이 느끼게 해주면 그 사람은 같이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같이 사는 친구가 부지런하고 깔끔하면 상대방이 이렇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예. 친구가 비염이 있으면 어떡하냐고. 냄새를 못 느낀다. 진짜 너무 극한으로 치닫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비계 옆에 살짝 흘려야지. 이거 떨어졌어. 이거 어떡할 거야. 넘쳐가지고. 채팅창에 먹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맛을 보여주라고. 본인이 하기 전까지는 모르는데 여기는 지금 너무 극한을 쳐놔가지고 예. 이게 약간 깔끔한 성격이 더 살기에 불편한 경우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네네. 네, 참 어렵네요. 쓰레기 바로바로 처리해야죠. 네. 특히 이제 날씨 좀 따뜻해지면 집에 두는 거 곤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원룸인지 투룸인지 모르겠는데 보통 룸메이트 같은 경우에 이거 갖고 싸우다 보니까 쓰레기통을 나눠 놓는 경우도 있어요. 개인 쓰레기통으로. 이건 네 거, 이건 내 거. 근데 냄새는 나잖아요. 냄새는 나죠. 예. 그래서 일단 난 좀 이따 치울 거야. 건들지 마.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자, 4890님께 용국이의 일침. 지금 뭐 쓰레기가 문제가 아니라 좀 씻어야지 냄새가 안 납니다. 쓰레기만 생각하지 말고 몸을 좀 씻어야 돼요. 예,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네. 자,
몸이 이제 쓰레기 냄새가 나면 안 돼요. 그렇죠. 본인 밖에 나갔다 와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문제는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쉽독님 남자분입니다. 친구가 SNS에 사진을 잘 올리는데 꼭 제가 더 못생기게 나오거나 흔들린 사진을 올립니다. 네. 왜 이런 사진을 올리냐고 하니까 잘 나오는데 왜? 라는 반응이에요. 이 친구가 본인만 잘 나온 사진을 올리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역지사지로 저도 그런 사진을 올리는 게 나을까요? 이미 올렸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게 그 친구 계정에 그 친구가 올리고 싶은 사진을 올리는데 그게 왜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건 아니죠. 왜요? 같이 나오는 경우에 네. 둘이 같이 투샷으로 찍었다 그러면 서로 어느 정도는 절충점을 찾아주는 게 요즘 SNS의 예입니다. 그래요? 예. 저는 그냥 올려요. 아, 그래요? 이 친구가 뭐 눈이 잘못 나오든 눈이 빨갛게 나오든 뭐 어떻게 나오든 저는 그냥 올려요.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딱 봤는데 마음에 안 들었다. 근데 사진을 보면 누구나 그렇겠지만 자기가 나온 사진 자기를 제일 먼저 보잖아요.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을 보는데 이 친구는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아서 일단 친구 계정을 너무 자주 들여다본다. 네. 이것도 잘못됐고요. 그리고 친구가 하는 행동은 그 친구 계정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가장 그 중요한 문제는 과연 사진이 문제일까 이런 거고. 이게 베스트였을 수도 있어요. 네. 친구 입장에서는. 너 봐봐 지금 상황 중에서 이거 봐봐. 아 이거구나. 이걸 올릴 수밖에 없었네.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모자이크 할까 하다가 그냥 올린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올리는 것 같고 뭐 얘기를 하다 보면 끝도 없을 것 같고 사진이 흔들렸는지 잘 안 나왔는지 이거는 뭐 항상 문제는 본인한테 있다. 안 흔들렸는데 흔들린 것 같은 얼굴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 친구 같은 경우를 올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모티콘으로 가려주는 게 제일 속편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바랐는데 이런 거를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같이 찍은 사진이 있으면 올리기 전에 나한테 얘기해 라고 얘기해 놓고 그 사진을 받아서 자기를 약간 뽀샵을 좀 해요. 다시 전송해 줍니다. 요거 이렇게 올려? 그럼 이제 그거를 모자이크하고 올리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들 합니다. 그래요? 같이 찍은 사진 같은 경우에는 네. 검수를 좀 받고 올려야 되기 때문에 살짝 양해를 구해요. 톡으로 보내가지고 이거 올려도 돼? 라고 하면은 잠깐 기다려봐. 그럼 이제 좀 터치를 하죠. 남자분들은 많이 안 하죠. 의외로 여자분들 좀 많이 하시죠. 남자분들은 보통 매기기 위해서라도 그냥 올리기도 하죠. 자다가 막 머리 헝클어져 있고 막 이런 거 그냥 올리잖아요. 그럴 수 있네요. 양해 안 구하고 올리는 제일 좋은 방법이 역시 이모티콘으로 얼굴 가리기 추천드리고요. 근데 궁금해하지 않은 경우에 더 짜증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이모티콘인데 아무도 안 궁금해하지? 예,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 예. 그렇다는 거죠. 자, 쉽독님께 용국이의 일침. 이 친구 계정을 보는 거 보니까 자기 계정보다 여자분이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좀 잘 나오길 바랬다. 하지만 내 계정엔 여자가 없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아쉽네요. 자, 어쨌든 사진 좀 예쁘게 잘 찍으시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021년 3월 1일 월요일 배성재 10 오늘도 정용국 씨와 함께했습니다. 휴일이지만 월요일은 정상적으로 상담소 운영을 했는데요. 네. 예. 가장 저는 걸리는 게 이제 성재 씨가 굉장히 좋은 출발을 앞두고 풀이를 했는데 첫날 저랑 했다는 게 약간 죄송스럽네요. 잘못된 시작. 네. 예. 럭맨과 함께해서 약간 죄송하다. 언제나 일선발은 정용국입니다. 예, 서정성님이 3월엔 곱창집 손님 많이 오길 응원합니다. 이건 예. 가식적인데 굉장히 감사하네요. 네. 풀이 1일차가 이렇게 지나가네요. 진짜 이렇게 지나가네요. 예, 좀 네. 길었습니다. 아침 새벽부터 움직였으니까 그러니까요. 길었죠. 네. 자, 정용 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끝곡은 퍼플키스 Can We Talk Again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